의학학회요? 낯선 남자와 자는 걸 요즘은 그렇게 부릅니까? 한번 맞춰보죠. 병원 놀이라도 했나요? 제 이름은 김민석이고 저는 제 아내가 가끔 동네 교회에서 봉사활동이나 하는 헌신적인 간호사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 간호사라는 부분은 반쯤 맞았지만 헌신이라는 부분은 완전히 틀렸더군요. 모든 것은 그 여행 가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내 지은은 제주도에서 열리는 의학학회에 간다며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3일간의 보수 교육 이수와 다른 의료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이라더군요. 숭고한 일이죠. 환자 치료에 대한 전문성과 헌신을 보여주는 일이니 남편으로서 당연히 응원해야 할 그런 종류의 일 말입니다. 그녀에게 커피를 가져다 주려다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간호사 유니폼 옆에 곱게 개어놓은 수녀복 코스튬. 그리고 그 옆에는 약국 봉투에 담긴 12개짜리 콘돔 한 박스가 있었습니다. 꼬박 30초 동안 제 뇌는 설계되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실행하려는 컴퓨터처럼 이 정보를 처리하려고 애썼습니다. 수녀 복장, 간호사 유니폼, 대용량 피임기구, 의학학회. 지은이 아주 특수한 분야의 보수 교육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나 아니면 이건 의학학회가 아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여보, 저는 결혼 17년 차에 터득한 완벽한 중립적인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이 할로윈 의상은 뭐야? 그녀가 칫솔을 문 채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치 교회 헌금 바구니에 손을 대다 들킨 사람 같은 표정이더군요. 아, 이번 학회 만찬 테마가 천사와 악마의 밤이거든. 이런 의료 행사들이 원래 그렇잖아. 좀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지. 그녀는 환자들에게 왜 약을 먹어야 하는지 설명할 때 쓰는 그 전문적인 자신감으로 대답했습니다. 천사와 악마라, 의학학회에서 말이지. 일과 삶의 균형, 의료 현장에서의 도덕적 경계에 대한 거래. 그녀는 이제 양치질을 다시 시작했고 입안의 거품 때문에 말이 조금 뭉개져서 나왔습니다. 아주 진보적인 생각이네. 그럼 콘돔은? 그녀의 칫솔질이 멈췄습니다. 거울을 통해 그녀의 눈동자가 거짓말의 진실을 얼마나 섞을지 계산할 때 나오는 특유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무료 샘플이야.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학회에서 나눠주라고 준 거야. 안전한 성생활 교육도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의 일부니까. 저는 사려 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일 교육치고는 12개면 좀 많아 보이는데 규모가 큰 학회니까 틀림없겠지. 그날 밤 자신의 이야기가 완벽하게 앞뒤가 맞는다고 믿는 사람. 특유의 평온한 잠에 빠진 지은 옆에서 저는 깨어있는 채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콘돔 12개 3일. 아무리 전위적인 의학 교육 프로그램이라 해도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은이 아주 실습 위주의 시연을 할 계획이 아니라면 말이죠. 다음날 아침 그녀는 제 뺨에 키스하고 매일 저녁 전화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김포공항으로 떠났습니다. 전형적인 출장 절차였죠. 제가 주차장까지 그녀를 미행해서 그녀가 핸드백에서 작은 바늘을 꺼내는 걸 지켜봤다는 점만 빼면요. 그녀는 5분 동안 콘돔 포장지에 아주 조심스럽게 미세한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피임기구에 구멍을 뚫는 건 그 본래 목적을 완전히 무효화한다는 것쯤은 압니다. 목적이 피임이 아니라면, 목적이 임신이라면, 17년을 함께 산 내 아내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아이를 가지려 하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죠. 그녀가 차를 몰고 나간 뒤에도 저는 20분 동안 차 안에 앉아 다른 여행객들이 짐을 싣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부터 내 결혼 생활이 막장 아침 드라마가 되었는지 궁금해하면서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기만당한 증거를 마주한 이성적인 남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조사였죠. 지은의 통화 내역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결합 요금제를 쓰고 있었고 모든 청구서는 제가 관리했으니까요. 숨기려고 작정하지 않았을 때 인생이 얼마나 투명해지는지 참 놀랍더군요. 안타깝게도 지은은 그 사실을 몰랐던 모양입니다. 지난 3개월 동안 가장 빈번하게 통화한 번호는 병원도
장모님도 동료 간호사들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경기도 지역 번호였습니다. 두 번째 신호음 만에 남자가 전화를 받더군요. 여보세요. 거기 최진호 씨입니까?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전동 공구 소리와 콘크리트의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사 현장이나 철공소 같았습니다. 저는 김민석입니다. 제 아내 이지은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최진호 씨, 욕 나올 만하죠. 축하합니다. 그나저나. 뭐요? 아빠가 되신다면서요? 제 아내한테 이제 노숙자 신세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고 즉시 제가 작전명, 전면 공개라고 명명한 계획의 2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사려 깊게도 부엌 아일랜드 식탁 위에 노트북을 열어두고 갔더군요. 이메일, SNS, 클라우드 사진 저장소 등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가 저장된 채로 말입니다. 클릭 한 번이면 다 볼 수 있었죠. 마치 들키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몇 달간의 비밀 계획 끝에 마음이 해이해졌던가요? 이메일 기록이 모든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최진호, 용접 전문 기술자, 이혼남의 아이셋, 경기도 시흥의 한 빌라 1층에 거주 중. 그들은 5개월째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이 별거 중이라고 생각했고, 지은은 그가 전처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새 출발할 거라 생각했더군요. 둘 다 많은 부분에서 틀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이메일은 지난 2주간의 것이었습니다. 임신을 해서 상황을 끝내버리겠다는 진호가 두 사람의 관계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만들겠다는 지은의 계획 말입니다. 진호의 답장은 덜 열정적이었지만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더 원하긴 했나 봅니다. 두 사람 다 축하할 일이네요. 원하던 걸 갖게 생겼으니까요. 저는 아침 내내 지은의 물건을 쌌습니다. 모든 것을요. 옷, 화장품, 책, 대학 때부터 모았던 도자기 고양이 인형 컬렉션, 간호대 시절 전공 서적, 혼수 때 해온 그릇 세트 중 자기 목까지. 이 집에서 이지은이라는 거주자의 흔적을 나타내는 모든 물건이 박스와 쓰레기 봉투에 담겼습니다. 17년 동안 그녀의 정리 습관을 파악한 사람답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했죠. 정오가 되자 우리 집은 마치 지은이 존재한 적 없던 곳처럼 보였습니다. 제 SUV 트렁크와 뒷좌석을 가득 채우는데 3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진호의 주소는 제가 운전하며 지나쳐 본 적은 있지만 눈여겨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낡은 빌라들, 좁은 골목길, 마당에 주차된 오토바이와 트럭들. 서민들의 예산에 맞춘 삶의 터전이었죠. 진호의 집 앞에는 꽤 괜찮은 화단이 있었고 세상이 멸망해도 살아남을 것 같이 생긴 용접 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현관문 앞에 박스를 쌓고 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와드릴까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은 갈색 머리에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어린이집 교사 앞치마 같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 학예회에는 꼭 참석할 것 같은 생활력 강한 인상이었죠. 강수진 씨 되십니까? 전 부인 강수진인데요. 그쪽은? 김민석입니다. 제 아내. 이지은을 아시죠? 그녀의 얼굴에 여러 표정이 스쳐 지나가더니 암담한 이해의 표정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남편분이시군요. 4시간 전부터는 과거형이 되었습니다만 그녀는 박스를 보고 저를 보고 다시 박스를 보았습니다. 이게 다 그 여자 물건인가요? 중요한 건 다 있습니다. 최진호 씨 있습니까? 가게에 나갔어요. 근데 1시간 전쯤 전화와서 지은 씨 문제로 저랑 얘기 좀 하자더군요. 당분간 여기 지내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녀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기에 대해서도 말하더군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서프라이즈를 계획 중이었거든요. 그녀가 진보따리와 임신 계획을 들고 나타나기 전에 당신이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수진 씨가 웃었지만 즐거운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임신 계획이요? 세상에. 콘돔에 구멍을 뚫더군요. 오늘 아침 가짜 출장을 떠나기 직전에 말입니다. 당신이 진호한테 여자친구가 두 사람 미래에 대해
아주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려 한다고 경고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개자식. 수진 씨는 다리가 풀린 듯 현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저한테는 그 여자가 별거 중이라고 했어요. 당신네 부부는 이미 이혼 절차 밟는 중이라고. 금시초문이네요.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저는 아내가 의학학회에 간다길래 커피 타다 바치던 행복한 유부남이었습니다. 상황이 참 빨리도 변하죠. 우리는 잠시 거기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 때문에 인생이 재배치된 두 사람으로서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이제 지은이는 진호 씨에게 왜 자기가 노숙자가 됐고 임신을 했으며 지낼 곳을 찾는지 설명해야겠죠. 그리고 진호 씨는 당신에게 왜 별거 중이라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아주 이용 가능하고 가임기 상태인 전 여자친구가 되었는지 설명해야 할 테고요. 당신은요? 전 새로 시작해야죠. 17살 더 먹었고 훨씬 현명해졌으며 인간 본성에 대해 상당히 냉소적이 된 상태로요. 수진 씨는 박스 하나를 집어들고 주소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이름. 이렇게 써놓으니 참 평범해 보이네요. 원한다면 그 이름 계속 쓰라고 하세요. 전 이제 그 이름과 볼 일 없으니까. 혹시 그녀가 돌아오면요? 실수였다고 깨닫게 되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청바지를 털었습니다. 수진 씨, 당신 전 남편은 여자친구가 결혼 상태, 피임, 주거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제 아내는 남자친구의 전처가 불륜 사실, 임신 계획, 그리고 자신의 새로운 노숙자 신세에 대해 다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약 6시간 후, 지은이가 헌신적인 남편에게 안부 전화를 걸 때, 헌신적인 남편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려는 여자 곁에 머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게 진짜 대답은 아닌 것 같네요. 대답은 맞습니다. 단지 그녀가 듣고 싶어 할 대답이 아닐 뿐이죠. 저는 수진 씨에게 제 번호를 주고 지은이 저를 찾아오면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존재했던 흔적이 싹 사라진 집으로 돌아와 맥주 캔을 따고 전화벨이 울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7시 23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 오늘 하루 어땠어? 지은의 목소리는 밝고 명랑했습니다. 여전히 이중 생활을 성공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목소리였죠. 남편이 하루 종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집 밖으로 옮겨버린 줄은 꿈에도 모르는 사람의 목소리. 교육적이었어.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 깨달음이 많았지. 학회는 어때? 아, 알잖아 이런 거. 강의 잔뜩 듣고 네트워킹하고. 근데 호텔은 진짜 좋아. 바다 전망이 끝내줘. 바쁘겠네. 엄청 바빠. 세미나가 연달아 있어. 최신 환자 케어 방법론에 대해 배우는 게 정말 많아. 방법론이라. 집중적이겠군. 응, 아주 실습 위주야. 그녀는 자기 농담에 킬킬거렸습니다. 일 얘기는 그만하자. 당신은 오늘 뭐 했어? 집 청소하고, 정리 좀 하고, 전화 몇 통 돌렸어. 아주 생산적인 하루였지. 잘했네, 자기야. 나 이제 끊어야 해. 저녁 프레젠테이션 시작하거든. 천사와 악마 테마 알지? 그래. 도덕적 경계에 대한 거. 정답.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지은아.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끔찍한 부분이었죠. 모든 걸 알고 난 뒤에도, 하루 종일 그녀의 짐을 싸서 내보낸 뒤에도, 저는 여전히 17년 전 결혼했던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지금의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를 뿐이었죠. 두 번째 전화는 밤 11시 47분에 왔습니다. 민석 씨. 지은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긴장되고 겁에 질리고 혼란스러운 목소리. 그래, 방금 진호 씨랑 통화했어. 그랬어? 진호 씨는 잘 지내고? 당신이 전화했다고 하더라. 아기 얘기도 당신이 했다며. 글쎄, 예비 아빠라면 당연히 직접 들어야 할 뉴스 같아서. 축하해. 그나저나. 이번 주말부터 날짜 계산 시작해야 할걸? 당신 계획이 성공했다면 말이야. 긴 침묵. 그러더니. 어떻게 알았어? 구멍 난 콘돔? 아니면 교회 봉사 간다면서 5개월 동안 용접공이랑 잤다는 사실. 민석 씨 설명할 수 있어.
그럴 수 있겠지. 당신 아주 창의적이잖아. 의학학회 천사와 악마 만찬, 제약회사 샘플.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스토리텔링이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정확히 내가 생각하는 그거야. 문제는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다시 침묵. 무슨 뜻이야? 내 말은 진호 씨 전처 수진 씨가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더군. 오늘 내 짐을 진호 씨 빌라에 배달하면서 긴 대화를 나눴지. 알고 보니 그분은 진호 씨가 유부녀를 만나고 있는 줄 전혀 몰랐더라고. 그리고 진호 씨의 과외 활동에 대해 네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해심이 넓지도 않으시고. 배달했다니? 내 짐이라니 무슨 소리야? 전부 다, 지은아. 옷, 책, 내 할머니가 물려주신 고양이 인형들, 간호학 전공 서적들. 이지은 소유의 모든 물건이 지금 진호 씨 집 현관 앞에 쌓여 있어. 그가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중일 거야. 당신 미쳤어? 그건 내 물건이야. 거긴 내 집이고, 내 집이었고, 내 물건이었지. 과거형, 현재형 구분 잘해. 넌 지금 코스튬 의상이랑 구멍난 콘돔이 든 가방 하나 들고, 가짜 의학학회 핑계로 잡은 호텔 방에서 전남편한테 전화하고 있는 싱글녀야. 전남편. 말 다 했어? 내일 아침 법원에 이혼 소장 접수해.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사기. 결혼 파탄의 성스러운 삼위일체지. 내 변호사가 아주 깔끔하게 진행될 거라고 하더군. 민석 씨, 제발 설명하게 해줘. 집에 갈게. 우리 대화로 풀 수 있어. 이제 내 집은 진호 씨 내 빌라야. 그에게 전화해서 수진 씨가 좀 나누려는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는 게 좋을걸. 이건 미친 짓이야. 당신 제정신 아니라고. 난 철저한 거야. 차이가 있지. 수화기 너머로 그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실제로 예약한 호텔 방이 어디든 거기서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완벽한 재앙으로 변했는지 파악하려 애쓰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만약 내가 임신했으면? 마침내 그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진호 씨는 아빠가 되고 넌 미혼모가 되고 나는 총알을 피한 이혼남이 되겠지. 모두가 원하는 걸 얻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한 건 이게 아니야. 아니 맞아. 넌 설렘을 원했어. 열정을 원했지. 내 단점이나 버릇, 지루한 화요일 저녁의 습관들을 모르는 사람에게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었잖아. 김민석의 아내보다 더 흥미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지. 축하해.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볼 기회가 생겼네. 민석 씨. 17년 동안 당신한테 거짓말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돈 문제도, 가족 문제도, 내 감정도. 중요한 건 아무것도. 그러다 5개월 만에 넌 모든 걸 거짓말했지.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뭘 하는지, 뭘 원하는지. 심지어 피임에 대해서도 거짓말했어. 혼란스러웠어. 내가 뭘 원하는지 몰랐다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갖고 싶어 했다는 건 꽤 구체적인데, 그건 혼란이 아니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럼 어떻게 될 줄 알았는데, 지은아? 임신한 채로 집에 와서 기적이라고 말하려고 했나? 아니면 진호를 떠나서 그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게 하려고? 아기가 회계사가 아니라 용접공을 닮을 때까지 계속 거짓말하려고 했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니면 둘 중 하나가 터질 때까지 두 인생을 계속 살 생각이었나? 난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 축하해. 이제 해결됐네. 세 번째 전화는 새벽 2시 43분에 왔습니다. 민석 씨, 나 진호 씨 집 앞이야. 상황은 좀 어때? 수진 씨가 문을 안 열어줘. 진호 씨 없다고 하는데 트럭이 주차장에 있어. 내 짐은 여전히 현관에 있고. 비 오기 시작하는데 어디 안으로 좀 옮겨야 해. 옮길 데가 없구나. 갈 데도 없고. 잠시 그녀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주 잠시요. 그러다 바늘과 콘돔, 5개월간의 거짓말이 떠올랐습니다. 호텔을 찾아보지 그래. 의학학회가 열리는 곳이면 더 좋고. 나쁜 자식 되지 마, 민석 씨. 바람난 아내가 되지 말았어야지, 지은아. 실수였어. 실수를 100번은 했겠지. 임신 시도는 실수가 아니야.
그건 계획이었어. 끔찍한 계획이지만 명백히 의도적인. 난 그냥 다시 사랑받는 느낌을 원했어. 그리고 이젠 원하지 않는 존재가 된 기분이 어떤지 알게 됐네. 교육적이지 않아? 그녀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뭔가를 고쳐주거나 사주거나 용서해 주길 바랄 때 쓰던 조작된 눈물이 아니었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생이 무너져 내린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제발 민석 씨, 집에 가게 해줘. 다 설명할게. 설명할 거 없어. 넌 다른 인생을 원했고 이제 갖게 됐어. 축하한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그럼 콘돔에 구멍 뚫기 전에 생각했어야지. 저는 전화를 끊고 전원을 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진호의 빌라 앞을 지나갔습니다. 지은의 차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고 그녀는 박스와 쓰레기 봉투에 둘러싸인 채 현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에서 추방당한 난민처럼 보였죠. 차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점심때 수진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거기 상황은 어때요? 복잡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진호가 새벽 1시쯤 완전히 취해서 들어왔어요. 앞마당에서 지은 씨랑 대판 싸웠죠. 동네 사람 절반은 들었을걸요. 결론은요? 진호는 그 여자랑 끝내겠대요. 별거 중이라고 거짓말한 거, 피임 거짓말한 거, 전부 다요. 딴 데 알아보고 가라더군요. 지은이는 아직도 길고양이처럼 내 현관에 앉아 있고요. 거의 불쌍해 보일 지경이라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본인이 선택한 일입니다. 만약 진짜 임신했으면요? 그럼 알아서 하겠죠. 다들 그렇게 살아요. 당신 진짜 그 여자랑 끝이군요. 그렇죠? 수진 씨, 만약 전 남편이 5개월 동안 싱글이라고 속이고 다른 여자아이를 임신해서 뭔가 결정을 강요하려고 했다면 받아주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지은이는 다른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이제 그 다른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될 겁니다. 그날 저녁 지은이 제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서류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녀가 문을 두드렸죠.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떡지고 옷은 구겨지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폭파된 사람의 모습이었죠. 얘기 좀 해. 하고 있잖아. 앉아도 될까? 제가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가구가 자신을 지탱해 줄지 확신이 없는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어떤 거? 불륜? 거짓말? 아니면 임신 사기극? 전부 다. 모든 게. 내가 멍청하고 이기적이었어.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걸 망쳐버렸어. 그래, 그랬지. 날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17년을 함께 산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처럼 보였고 지은이처럼 말했지만 그녀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은이는 바람 피우지 않았을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은아, 내 직업이 뭔지 알지? 당신 회계사잖아. 법의학 회계사야. 금융사기를 조사하지. 사람들은 매일 거래에 대해, 자산에 대해, 자기 상황에 대해 나에게 거짓말을 해. 그리고 난 매일 사람들이 믿게 하고 싶은 것과 실제로 일어난 일을 구분해내지. 알아. 그래서 네가 실수였다고 말할 때 난 네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아. 혼란스러웠다고 할 때도 거짓말인 걸 알지. 집에 오고 싶다고 할 때도 거짓말인 걸 알아. 거짓말 아니야. 넌 5개월 동안 다른 남자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웠어. 그건 혼란이 아니야, 지은아. 그건 전략이지. 끔찍한 전략이지만 명백히 의도적인. 그녀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넌 2가지 인생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나와의 결혼 생활이 주는 안정감과 진호와의 설렘. 임신하면 어떻게든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테고. 내가 틀렸어. 그래, 모든 면에서 틀렸지.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저는 서랍을 열고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접수된 이혼 서류야. 원한다면 소송 걸어도 되지만 상황을 봐선 너한테 유리할 것 같진 않은데. 그녀는 폭탄이라도 되는 양 봉투를 받았습니다. 민석 씨, 제발. 우리 상담도 받고 노력해서 고칠 수 있잖아. 아니, 못 고쳐. 난 이제 널 믿지 않으니까. 네가 5분만 늦어도 모르는 번호로 전화만 해도 우유 사러 나간다고만 해도 난 네가 진짜 뭘 하고 있는지 의심할 거야. 넌 5개월의 설렘을 위해 17년의 결혼 생활을 파괴했어. 설렘 때문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는데?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 그냥 김민석의 아내일 뿐 이지은은 없는 것 같았어. 우리 일상, 결혼 생활, 삶 속으로 내가 사라지는 것 같았다고. 진호 씨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줬어.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때 잠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잠시요. 하지만 동정이 배신을 되돌릴 순 없죠. 이해한다고 거짓말이 용서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은아, 넌 나한테 단 한 번도 투명 인간인 적 없었어. 넌 내 파트너였고, 가장 친한 친구였고, 내가 함께 삶을 꾸리기로 선택한 사람이었어. 사라지는 기분이었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설렘이 필요했다면 같이 찾을 수 있었어. 특별해지고 싶었다면 노력해 볼 수 있었다고. 말하려고 했어. 아니, 넌 안 했어. 넌 내가 문제고 진호가 해결책이라고 단정 짓고는 나한테 대화에 참여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지. 미안해. 알아.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로 고칠 수 없어. 미안하다는 말로 17년의 신뢰를 되돌릴 순 없어. 미안하다는 말로 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로 키우게 하려 했다는 사실을 잊게 할 순 없다고. 그녀는 이혼 서류를 든 채 자신이 잃어버린 것의 크기를 비로소 깨달은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나 어디로 가야 해?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지은아. 그건 이제 내 문제야. 나 돈도 없어. 갈 데도 없다고. 넌 직업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어. 차도 있고 가방도 있고 네가 그토록 원하던 자유도 있잖아. 난 자유를 원하지 않아. 집에 오고 싶어. 집은 널 다시 원하지 않아. 그녀는 이혼 서류를 책상 위에 두고 말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을 통해 그녀가 차에 타서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안도감이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시내 카페에서 강수진 씨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싱글 라이프 적응은 좀 어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요. 조용하지만 더 낫네요. 이혼 후에는 안 하세요? 전혀요. 가끔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다르게 했어야 할까요? 저는 커피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좀 덜 극단적일 수도 있었겠죠. 벌 주기로 결심하기 전에 왜 그랬는지 이해해 보려고 더 노력했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이혼했을 겁니다. 신뢰는 고장난 가전제품처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한번 깨지면 끝이죠. 지은이는요? 소식 들으셨어요? 부산으로 갔대요. 거기 병원에 취직했다고 하더군요. 건너 들은 바로는 임신은 아니래요. 구멍난 콘돔이 효과가 없었거나 진호가 생각보다 더 조심했나 보죠. 진호 씨는요? 여전히 용접하고 여전히 그 빌라에 살아요. 복잡한 꿍꿍이가 있는 여자한테는 여전히 관심 없고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현명한 남자네요. 충분히 그렇죠. 당신은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당분간 남자는 안식년이에요. 생각보다 복잡한 생물들이라. 동감입니다. 우리는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타인의 잘못된 결정에 부수적 피해를 입은 두 사람이 다음에 무엇이 올지 파악하려는 침묵이었죠. 민석 씨, 수진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말 뭐하지만 지은 씨는 바보였어요. 네, 그랬죠. 하지만 17년 동안은 나의 바보였어요. 가끔은 그게 그립습니다. 그 바보가요, 아니면 17년이라는 시간이요? 둘 다겠죠. 제가 결혼한 여자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똑똑하고 재밌고 친절하고 정직했죠. 언제부터 콘돔에 구멍을 뚫고 의학학회 핑계를 대는 사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그렇죠. 문제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느냐, 더 나쁜 사람으로 변하느냐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지은이는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테이블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모르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겐 더 나을지 몰라도 저한텐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를 차까지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범죄 현장이 아닌 진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곳으로요. 가구를 재배치하고 안방 페인트를 칠하고 결혼사진 대신 가고 싶은 여행지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텅 비어있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 대신 가능성으로 채워져 있었죠. 그게 진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끔 밤늦게 제가 너무 가혹했는지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정직했던 아내를 바람난 낯선 사람으로 바꿔놓은 그 중년의 위기가 무엇이었든 간에 좀 더 우아하게, 더 용서하고 이해하며 대처할 수 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바늘과 콘돔, 5개월간의 정교한 거짓말을 떠올리면 자비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용서에는 경계가 있고 이해가 항상 화해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요. 때로는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려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친절한 행동은 그들이 자신의 삶을 찾아 떠나게 두는 것입니다. 지은은 다른 사람, 더 흥미롭고 거짓말을 할 가치가 있는 누군가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은 평생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알아가는데 시간을 쓰게 되겠죠. 그리고 저는 남은 평생 그걸 지켜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살게 될 거고요. 마지막 반전은 8개월 후 어느 화요일 아침, 수진 씨가 회사로 전화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민석 씨, 지은 씨에 대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젠 또 뭔데요? 다시 이 동네로 왔어요. 그리고 확실히 임신했어요. 저는 사무실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았습니다. 얼마나요? 아주. 당장이라도 나올 것처럼 만삭이에요. 진호 말로는 자기 애가 아니래요. 시기가 안 맞는다나. 다른 사람도 만나고 있었던 게 분명하다더군요. 웃음이 나왔지만 유쾌하진 않았습니다. 그랬겠죠. 지은이는 항상 욕심이 많았으니까. 더 있어요. 수진 씨 말로는 동네방네 전화해서 받아줄 사람을 찾고 있대요. 부산에서도 일이 잘 안 풀렸나 봐요. 맞춰보죠. 새 남자 친구한테 이혼했다고 하고 임신했는데 남자가 뭔가 중요한 거짓말을 눈치챘겠죠.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은 안 변하니까요, 수진 씨. 그냥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에 대해 스스로를 속이는 기술만 늘 뿐이죠. 어제 저한테 전화했어요. 교훈을 얻었으니 당신이 다시 받아줄 가능성이 있겠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교훈은 너무 늦게 깨달으면 소용없다고 했죠. 좋은 조언이네요. 국도변 모텔 247호에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지만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퇴근길. 저는 국도변 모텔을 지나 먼 길로 돌아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냥 호기심이라고,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보고 싶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하지만 사실은 제가 떠나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은의 차가 247호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주인만큼이나 지치고 낡아 보이더군요. 커튼은 쳐져 있었지만 얇은 천 너머로 TV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는 트럭 시동을 켠 채 10분 동안 앉아 그 모텔 방 안에 있는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17년의 결혼 생활, 5개월의 거짓말, 그리고 이제 그녀는 그동안 속여온 수많은 남자 중 누구의 것인지도 모를 아이를 가진 채 홀로 남았습니다. 문을 두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아기가 나올 때까지 머물 곳을 제공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 결혼 생활의 잔해 위에서 무언가를 다시 쌓아보려 노력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다리는 한 번 불타면 다시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떤 신뢰는 한 번 깨지면 수리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그 모습 그대로 믿어줘야 합니다. 저는 조용한 집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나의 질서 있는 삶, 평화로운 존재. 17년 전 지은과 결혼할 때 계획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진짜였죠.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늘과 구멍난 콘돔을 발견한 이후 처음으로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일 후 수진 씨가 전화해서 지은이 건강한 딸을 낳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미상이고 친자 확인 검사가 진행 중이라더군요. 지은은 출생증명서에 아빠 이름을 김민석으로 올렸지만 제 변호사가 이미 이해 제기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요청할 수도 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요. 검사는 필요 없어요. 지은이랑 마지막으로 잔 게 언제인지 정확히 아는데 9개월 전은 아니니까요. 그럼 아기는요? 제 문제 아닙니다. 지은이도요. 제 문제 아니죠. 정말 그 여자랑 끝이군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자기가 누군지 찾느라 시간을 보내요. 지은이는 5개월 동안 자기가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보여줬죠. 전 그냥 주의 깊게 봤을 뿐이고요.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거짓말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 정직보다 기만이 더 간단하다고 믿는 사람. 대가를 치르지 않고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그 대가가 진짜 무엇인지 알게 됐네요. 저는 전화를 끊고 조용한 화요일 저녁, 저의 정직한 삶,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도시 건너편 어딘가에서 지은은 의심스러운 과거와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미혼모가 되는 법을 배우고 있겠죠. 그녀가 불쌍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라는 걸요. 제가 17년 동안 사랑했던 여자는 그녀가 바늘을 집어들고 콘돔에 구멍을 뚫기 시작한 그 순간 죽었습니다. 남은 건 그녀의 이름과 얼굴을 공유하는 낯선 사람일 뿐이죠. 그녀의 마음도 영혼도 진실성도 없는 저는 이미 그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상실을 슬퍼했고 결혼 생활을 묻어주었습니다. 그 낯선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제 제 알 바가 아닙니다.